기계항공의 원자력공학부는 기계항공, 원자력공학, 제어설계 이 세 가지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대 인류사에 꼭 필요한 기계 그리고 에너지 생산 기술에 대해서 배우고요. 가장 기초적인 역학을 토대로 다른 학문과 융합을 통해서 가장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학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계항공공학은 4대 역학을 배우는 트랙입니다. 원자력공학은요, 핵분열이나 핵융합을 하게 되면 열이 나가잖아요. 그러한 열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전기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공부하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 방사선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무난하고 폭넓어서 어디든지 뻗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했어요. 저는 항공우주 쪽에 관심이 있어서 로켓 원리 같은 거 배울 수 있을 줄 알고. 물리 쪽에 관심을 가지고 취직을 염두에 두었고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생각하는 게 쉬울 것 같았어요. 저는 화학이랑 조모임이 싫어서 선택했습니다. 저는 에너지를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 중에서도 원자력을 배우면 더 재밌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경영으로 입학했는데 1학년 때 배우는 것과 관련 없이 이공에게 처지는 것 없이 공부할 수 있다는 이점을 들어서 선택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든 해결할 수 있잖아요. 우주의 앞에 다니는 에너지라 생각했어요. 에너지가 많으면 우리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 예를 들어 식수 문제나 환경 문제, 토지 문제, 식량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 진짜 많이 만들 수 있는 원자력의 매력을 느끼고 이걸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동력학에서는 강체 움직임에 대해서 배우고 유체역학에서는 유체에 적용되는 식들 위주로 배우고 있어요. 기계는 고체역학, 동력학, 유체역학, 연력학 이렇게 4가지를 배워요. 카티아로 도면 그리는 법도 배우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서. 근데 유체는 잘 안 보이긴 해요. 난 그래서 유체가 싫더라고. 기계는 4대 역학이 대부분이에요. 2학년 때는 배우고 3, 4학년 때는 그거를 응용하고 또 적용하는 방법을 배워요. 핵분열과 방사선에 대해서 배워요. 우라늄을 태우면 에너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우라늄을 어떻게 채굴해서 어떻게 농축하는지, 방사선을 어떻게 막는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원자력이랑 방사선이란 단어가 더 들어가면 더 배우는 것 같아요.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원자론에 해교를 어떻게 집어넣어야 최상의 옵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폐기물들은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은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계통의 열을 어떻게 전달해서 전기로 만들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배운다고 할 수 있어요. 많이들 한수원을 생각하실 텐데 한수원 말고도 한국원자력연료 같은 공기업도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이나 각종 벤처기업들도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석박사 이후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그리고 안전기술원, 통제기술원 같이 국가공공기관도 많으니까 취업하시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기계는 배우는 것 자체가 모든 공학에 적용되는 역학이에요. 기업 모집 단위를 보면은 거의 모든 회사에 기계 파트가 있고요. 그러니까 화학 회사에서도 어쨌든 그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계열 말고는 거의 모든 기업에 가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계공학은 4대 역학을 기반으로 둬요. 고체, 재료 역학으로 차세대 재료 연구, 흔히들 아시는 로봇이나 드론 연구와 그것을 제어하는 연구가 있어요. 기존 물질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더해서 새로운 제품을 제작하거나 디자인하는 연구도 있어요. 또한 열 발생, 열 전달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연구와 차세대 자동차 엔진을 개발하는 연구도 있어요. 원자력은요, 재료, 연료, 폐기물, 노이론, 방사선, 핵융합, 안전, 열수력 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연구 분야가 있으면 그쪽에 가셔가지고 연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트랙으로 속해 있는 물리학과는 출석 비중도 꽤 크고 사람도 적어서 교수님들이 대충 다 아시는 분위기, 기계공학과는 사람도 많고 강의실도 커서 DGS랑 약간 비슷한 수업 분위기인 것 같아요. 출석 비중도 그렇게 높지 않고 공부 자체도 혼자 하는 공부예요. 그리고 학부 분위기도 스터디라던가 그런 것도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이제 좀 개인주의 같은, 그리고 조별 과제도 거의 없어요. 지나다니거나 수업 시간에 보는 얼굴들은 많은데 그냥 그게 전부 다예요. 학생들 교수 비율이 6대1로 우리 학교 상위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질문할 때 줄을 많이 안 서도 되고, 사실 뒤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교수님께서도 부담 없이 자세하고 길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원자력 사람들은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원자력이 미래다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원자력에 대해서 헛소문이 이제 퍼지거나 이러면은 언제든 완파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꽤 신기했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원자력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원자력 커뮤니티가 꽤 발달되어 있는 편이에요. 참 좋았어요. 한 학기에 시험을 3번 보는 과목이 있는데 그래서 남들 다 놀 때 중간고사 공부해야 될 때 기계가 학점을 잘 안 준다는 말들이 많은데 그래서 설마 제가 그러겠어 하고 2학년 때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 학점이 저는 별로 없어요. 뒤통수 맞는 거나 뽀록도 없이 그냥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나오는 것 같아요. 1학년 때 뭘 배웠느냐와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도 맞지만 막상 그게 어렵더라고요. 뭐든지 새로 배우고 뭐든지 새로 외우고 있습니다. 저는 4학년 때 트랙을 바꿨는데 후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원자력 진짜 좋아요. 별이 5개. 돌도끼를 쓰는 사람들은 활 쏘는 사람한테 망했었죠. 활 쏘는 사람들은 총 쏘는 사람한테 망했고요. 원자력은요, 우라늄 1g이 석탄 3톤의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정말 강력하고 엄청난 에너지원입니다. 근데 이걸 안 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엄청나게 위험하고 무섭고 이렇다면은 그걸 개발해가지고 정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길을 생각해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무작정 죽이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3, 40년 만에 반원전에서 천원전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대만도 10년 만에 천원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제 장기를 걸고 장담할게요. 원자력 절대 안 망합니다. 은근 내용이 많아서 2번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의 배려랄까? 목차상으로도 3번으로 나누기 편한 과목들이 많거든요. 그래도 힘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치? 맞아. 일반 물리 때 문제 푸는 거 좋아했던 친구들? 성실한 학생들, 그러니까 범죄들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자기가 천재가 아니다 싶으면 일을 찾아서 하진 못해도 시키는 거는 열심히 할 수 있는 저 같은 학생? 모두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취직하고 싶은 학생들한테 추천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연구해보고 공부해보고 싶은 사람들, 뭐 누구처럼 화학실험가 기계 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좋은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저는 원자력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에게 추천해요. 원자력이 다른 분야랑 연관이 많으면서도 떨어져 있어서 이것저것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자력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 학부가 112동을 통째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기숙사에서도 제일 멀어요. 그게 자랑인가요? 그래도 저희 취업도 잘 되고 사람도 많고 교수님마다 엔간한 연구 분야는 다 할 수 있어요. 원자력에는 보장된 미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단일 계열로 원자력만큼 많이 뽑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유니스트가 원자력 쪽에서는 전국 최상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에도 연구하기에도 정말 좋아요!